자,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비중을 또 한번 보기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환율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8시 5분에 어제보다는 회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고시환율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1309.050. 장 끝났을 때는 1310원 하고 10전 1300 그거보다 떨어졌으니까 야간 선물이 크게 막 하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문자로 충분히. 자, ELW는 제가 이제 중간에 시황도, 근데 그 시황이 무슨 선물을 보고 뭐 이게 아니라 자금 시장이에요. 채권이랑. 그리고 이제 현물한 비교표 봐야 되죠. 8시 5분 이후로의 현물한 비교표를 보면 현물한 지금 비교표는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이거보단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이 야간 선물이 안 봐도 이건 뻔한 거예요. 조금 강했다가 상승이다가 엄청나게 아니고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상태네요. 환율이 지금 반영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1310으로 끝났는데요. 끝났을 때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마감을. 근데 8시 5분 아까 그거는 금융시장 마감이고 우리 지금은 현물한 비교표가 살짝 요거보단 높게 나왔습니다. 1310원을 조금 넘었지만 우리 장 끝났을 때 금융시장 끝났을 때 이거보단 낮아요. 그래도 이 얘기는 야간 선물이 올랐다 조금 밀렸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 여기 이제 12분에 나왔던 가장 따끈따끈한 지금 현물한 비교표 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엔화 대비는 강세고요. 유로 대비는 약세예요. 자, 지금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 나가면서 ELW는 사실 제가 중간에 이제 전에는 원래 날짜를 딱 정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참 여의치가 않죠. 언제 등락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즉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제가 녹화를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토요일 날 이제 방송을 나오는 거죠. 제가 이 ELW 방송만 뭐 한국경제나 MBN도 했지만 지금 이게 5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5년이 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분리돼서 제 프로를 따로 하고 있지만 요렇게 자, 요거 쉬고 이날 나옵니다. 방송은 항상 목요일날 이제 녹화를 하는데 실제 하루를 건너뛰니까. 하지만 내일은 누가 뭐라 그러던 물가채가 있습니다. 10년물 물가채가 있어요. 10년물 물가채 50년물 채권 금요일날 하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날 자금 시장을 묶어놓기 때문에 그만큼 금요일날이 여러분이 무슨 큰 악재가 있으면 모를까 금요일날 만기 전주를 근데 이번이 만기 전주예요. 제외하고서 한번 금요일날 들어가서 보세요. 십자형이 많아요. 자금을 확 휴일 전날 막 증권사로 7월 8월 달이 또 증권사 자금이 제일 작겠죠. 12월 달이 좀 많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자, 근데 그러던 말던 금요일날 내일까지도 합성 수익이요. 우리 뭐 합성 수익이 이 합성 수익이 자, 이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바로 월요일부터는 자금을 아무 때나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당 뭐 얼마를 항상 고정적이지만 이때부터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늘려요. 등락이 없어요. 조금 더 늘려요. 등락이 없어요. 조금 더 늘려요.
항상 제가 조금씩 늘리는 거 아실 거예요. 만긴 날 등락이 없어요. 파격적으로 늘립니다. 콜백 풋백 잡았는데 물량이 등락이 적어지니까 80으로 줄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중간에 한쪽이 마이너스 70인데 한쪽이 올라와서 자, 한 90밖에 안 됐어요. 마이너스 50, 60, 70 됐다가 그때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만기 중간에 등락이 없으면 롤오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어요. 5kg짜리 애기들이 5kg에 타고 있는데 5kg짜리가 등락이 작아요. 한동안 등락이 작아요. 근데 5kg짜리 하나만 뚝 떨어지면 탁 튀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등락이 커서 100kg가 딱 앉았어요. 105kg가 이렇게. 자, 방향이 바뀌면 얘는 요거 확 떨어지겠죠? 그것처럼 더 큰 충격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런 큰 충격에 웬만 작은 충격에 ELW는 시간하고의 매매예요. 그러니 만기가 다가오면 위험성은 있지만 레버리지는 우리가 이 전주에 만약에 1% 지수가 움직였을 때보다 이때 움직였을 때 더 세게 오는 거죠. 자, 물론 이때까지 더 셌다 그러면 우리 못 들어가요. 물량 줄여야지 돼요. 아무것도 2주 동안 거래 안 했을 때도 있습니다. 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도 초반에 잡아서 등락이 안 나왔다 그건 걱정 없습니다. 만기 중에 등락이 안 나오는데 이때까지 등락 없다.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이너스 40% 등락이 안 나서도 나오는 순간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 이번에 잘 준비해서 후딱 수익을 내고 한 달에 이게 행복하다가 초반에 등락을 나올 때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별로 콜이 지수가 오르는 폭이 세지 않은데 콜이 셌죠. 그 이유는 자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이 요걸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지수가 오를 땐 시장에 콜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풋을 공급합니다. 풋을 공급해서 풋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 LP 보유 물량을 보세요. 팍팍 물량을 내놔요. 그래서 콜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수가 떨어지면 콜을 시장에 공급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풋 가격이 쪼그라들었다고 이거 쪼그라든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막내인데 막내가 40원짜리가 막내가 이 밑에 5원짜리 쫙 깔려야죠. 콜로 갔으면. 아니 막내를 그 비싼 가격에 공급을 하면서 했으니 콜이 조금만 움직여도 자 풋을 공급을 전혀 안 한 게 아닌데 풋을 공급하면서 700원, 600원, 400원짜리로 공급을 해요. 그럼 콜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을 올려야지 풋 공급한 거 가격 나머지 내려가는 거 다른 풋들 회수로 콜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지금은 저희도 배팅으로 들어갑니다. 일부 있어요. 이 풋이 당연히. 하지만 파격적으로 여러분 줄였을 때를 아실 거예요. 제가 풋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지금 콜로 수익 났는데 자 여러분 ELW의 비중을 잡으시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제가 평소에 등락이 작았을 때 50대 50이에요. 하지만 지난달 경우에도 70, 70 이번에는 80, 80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단타를 130, 140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130씩 근데 이건 아니죠. 왜냐면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날 채권 발행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콜풋이에요. 자 한쪽이 그냥 선물은 보고 선물이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금 시장이 세다. 금요일처럼 내일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날 환율이 방어가 된다. 그럼 당연히 채권이 매도가 돼요. 환율 방어가 세진다. 비찰구로 자금이 들어와서 코스피 200 지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 갖고 있었던 콜 대비 동률일 때 130을 이쪽에 놓고 끝까지 우리가 그날 환율이랑 채권 발행이 있는 시간 물가제 끝나는 시간이랑 보면서 자 환율이 계속 방어가 된다 할 때 얘가 조금 밀려서도 우리가 풋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풋을 양매수 한다고 계속 잡으면 뭘 쌤쌤만 치려고 그쵸? 자 그래서 일부를 얘가 매수 가격보다 떨어져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채권 흐름을 보니까요.
바로 환율 시장이 제일 큰 거고, 채권 시장이고, 원자재 시장이고, 자, 부동산 시장이고, 주식이 떨어져 갖고는 경기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이 제일 큽니다. 원자재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동산이, 하지만 주식이 떨어져서 뭐 나라가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식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바로 환율과 채권에 의해서 여기에 또 원자재, 미국 러시아의 문제가 되니까 원자재, 자, 석유 파동은 있어봐도 주식 파동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 리먼, 모기지론, 요런 게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자, 요렇게 여러분이 이제 비중을 잡으시고, 저희도 풋을, 자, 가지고 있는 풋들을, 자, 파격적으로 당연히 팔 때 있었죠. 근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720과 그리고 풋을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을 때가 일정 물량 갖고 있다가 나머지 풋들을 이제 팔기 시작할 때가 7월 22일 날이요. 자, 7월 22일 정도부터는 풋을 많이 팔기 시작을 했어요. 자, 왜냐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공급하는 내용이, 자, 시장은 공급을 해놓고 한 번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워낙 세게 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풋은 일단 물량을 줄여줘야 되는 구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자, 이 풋은 이제 베팅이에요. 저희는 이 풋은 수익금이 줄어드냐 마냐, 이만큼 콜을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콜 팔고 나서 나머지 찌끄레기 풋이 또 수익 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집 팔아서 사고 잠깐 고시원에 살아야죠. 수익 난 쪽은 무조건 팔아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팔아 나가야 되냐? 자, 예를 들면 크게 등락이 나왔다, 그냥 깡그리 팔아야 되겠지만 콜풋이 있어요. 100만원, 100만원.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다 문자로 리딩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얘가, 자, 140 됐어요. 얘가 한 70 됐어요. 겨우 210. 그러던 말던 방향이 바뀌면 얘는 엄청나게 빠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구사가 8월 2일 날 상승한 이후에 70% 가까이 70% 넘게 상승한 이후로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차올려 갈아타시려면 갈아타시고, 자, 나머지 베팅에 들어가시지만 수익금이, 자, 수익이 품매만 얘를 8월 2일 날 못 팔았을 거예요. 양매수를 해서 지수가 움직일 때 채권 반응을 보면서 콜로 해서 우리가 100에서 한 200%, 150%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적던 말던, 자, 풋이 올라갔나 화요일 날 적극적으로 풋을 팔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풋맨들의 경우는 8월 2일 날 풋 못 팔았어요.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채권은 안 보고 그냥 선물을 보고 거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얼마씩 팔아야 될지 모른다 했을 때는 수익 난 만큼은 파는 거예요. 자, 100만원. 적어도 이건 팔아야지 돼요. 얘가 340이 됐다. 자, 그때는 얘가 70일까요? 100 들어간 게 한 3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 한 200몇십, 100몇십도 아니고, 이럴 때는 깡그리 다 팔고요. 평가금을 이 30에 맞춰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그건 모르는 거죠. 그 다음날 또 갈 바에는 수익금 하나도 안 뺐죠. 하지만 수익금은 빼야 됩니다. 340 중에 30을 평가금액으로 놔두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30을 저가 40원인데 얼마짜리도 기면, 자, 콜 쪽이 움직여서 기면 얘가 쓸 거지만, 아니면 340 오른 만큼, 여러분 ELW 특징 아시죠? 수익은 무한대, 하락은 마이너스 100.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 얘는 그대로 무한대에서 쪼그라들어 버리고, 자, 얘를, 근데 이게 막 340 정도 아니라 단번에 5, 600 나버린다. 그럼 그때는 이 물량도 좀 줄여야지 돼요. 자, 왜냐면 이미 콜로 회수를 다 했는데 풋이 움직일까요? 풀이 축소가 와버립니다. 단번에.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내일 바로 물가체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수가 오르던 떨어지던, 자, 어디서 시작하던 지수는 한 번 더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환율을 방어하지 않지만 반등 구간에서 환율이 물가체 입찰 구간 전후로 해서 방어가 되면 그때 콜을 잡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 지수가 오른다고 코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